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9월 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일보 일면이 좀 주목됩니다. 예. 미국의 9.11 진상조사 유가족이 해냈다. 예. 테러 발생 직후만 하더라도 진상조사 기구가 섞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예. 9.11 이후 5개월 동안 미국 의회는 무시했고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 내부의 자체 조사마저 은폐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9.11 직후에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국론 분열을 원치 않는, 적전 분열을 원치 않는 미국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족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유족들은 정치적이며 과격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집단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 관철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론을 설득한 덕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14개월 뒤에 위원장은 내가 지명한다는 조건을 달고 허락했습니다. 정말 허락하기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들끓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전면적인 수사권은 배제됐지만 필요한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소환권이 주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환권은 3차례 행사됐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유족들이 진상조사기구 요청해서 네. 구성돼서
근데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 진상조사 기구는 자칫 묻힐 뻔했던 다수의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전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정보 보고가 있었지만 예. 이를 묵살했다는 거지요. 사고 직후에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할 조지 부시 대통령 전용기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을 향하다가 갑자기 기수를 돌려서 전시 미군 지휘소인 네브래스카 지하 벙커로 날아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진실은 바로 유족의 울분 섞인 눈물과 좌절하지 않는 열의로 가능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힘내시라고 이 기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막말 폭력에 멍드는 국격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공론의 대화의 장에서 막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의 우려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선일보의 핀트는 바로 세월호 유족 김영호 씨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 이거죠? 예. 물론 조선일보는 보수단체의 막말도 슬쩍 인용하지만 초점은 김영호 씨 그리고 야권 인사 또는 정권 비판 인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기사가 성립될 수 없겠죠. 예. 저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기는커녕 특정 집단에서 열렬히 환호받고 할 말을 했다. 용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받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격을 걱정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난 총선에 출마한 낙곰수 김용민 씨 사례처럼 요즘 정치권은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막말하는 사람을 골라서 공천 주는 경향까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막말을 잘해서 공천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관용 전 의장 지난 2006년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2억 원의 정치자금을 아들을 통해서 건네받고 또 2006년 7월에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10,000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죠. 박관용 전 의장은 뇌물을 잘 받아서 그렇게 국회의장이 되셨나? 저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예. 묻지 않았지만 사실상 물은 거나 마찬가지군요. 예. 조선일보 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신문 기사 같긴 한데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예.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에 7시간 행적 관련해서 기사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해당 특파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데 네. 이게 일보가 이제 조선일보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그 기자를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인용한 것이 증권가 정보지 그리고 조선일보 그 칼럼 아니었습니까? 예. 최보식 정치 선임 기자. 예. 원문이 있는데 원문을 쓴 사람은 배제하고 그걸 베껴 쓴 사람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기소하고 곧 처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결성됐다라고 말이죠. 예. 그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최근에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에게 서면 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를 출처로 해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풍문 속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은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이렇게 적었지요. 예. 자, 그런 최보식 기자에게 검찰은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케이 지국장은 검찰 출두 조사, 조선일보는 서면 조사,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보식 기자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합니다. 미리부터 솜방망이를 드니 이게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합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하는 보수단체에서 이 최보식 기자를 고발하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기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예. 시시콜콜한 트위터 글 몇 마디, 그것도 어떤 사실관계 왜곡도 아니고 의견조차도 이걸 고발하기 바쁜 보수단체들. 어찌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 누를 끼친 이 칼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네, KB금융회장하고 은행장 당국이 중징계를 내렸죠. 예,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과 이 금융지주의 주력사인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게 모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예. 최수연 원장이 뒤집은 겁니다. 이건 뭐 결국 알아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건데요. 최수연 원장은 이명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중징계하는 이유로 주 전산기 교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서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민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해를 끼쳤다. 뭐 이 점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 금융감독원의 이 중징계 조치 발표가 있고 나서 이 행장은 즉각 사임 의사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임 회장은 뭐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이걸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건호 행장의 신속한 대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데 우선 이건호 행장이 염치를 알고 어떤 정의감 차원에서 이렇게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건호 행장과 금융당국 간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제재의 타겟으로 삼은 이명록 회장만 중징계를 내릴 수 없어서 이건호 행장에게 함께 중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야 너도 같이 그만둬 대신에 다음 자리 알아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공개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건호 행장 측이 제기해온 문제들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명록 회장의 선택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개별 은행과 다르게 금융지주사 임원의 중징계는 그 최종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예. 이명록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지요. 금융위원회 최종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금융위원회 안에서는 뭐 사안을 볼 때 이거 갖고 중징계를 내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여서 그런지 일단 금융위원회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금융권 소식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은행이 요즘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한겨레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금융권 아닙니까? 후진적인 노무관리 행태까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환은행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한겨레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외환은행 노조원 총회를 둘러싸고 사측이 적극적인 방해를 했다. 이런 주장을 노조가 제기했다는 겁니다. 노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쪽이 임산부까지 퇴근을 막았다. 이런 퇴근 늦추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총회 날짜에 임박해서는 밀착 감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총회 전날에는 일부 지점에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은 일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본점 직원들에게는 총회 당일 아침 7시 반까지 전원 출근하라는 그런 통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점의 한 직원은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아서 도시락으로 때우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부산, 울산에서는 총회 참석을 위해 직원들이 탄 버스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웃음만 나오는데 아니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예,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 외환은행 노조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 예.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할지는. 예. 예. 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보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와 함께
부채 경고음도 함께 켜지고 있다. 한겨레가 그 부분을 짚었군요. 예, 오늘 일면에서 짚었습니다. 9일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뒤에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하루 만에 2천만 원씩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 살지 말지 고민하던 수요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 우위에서 하루아침에 매도자 우위로 바뀌니까 깜짝 놀라면서 집 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데 이어서 지난 9월 1일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요. 두 대책 모두 부동산 업계의 기대마저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부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가계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를 들려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출산율 저하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걸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가고 있는 길 이거 신용카드 대란 발생했을 때 또 부동산 법을 꺼졌을 때 그때와 판박이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8면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최경환 경제팀이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발표한 규제 완화 조치가 10년 전 부동산 법을 거품을 불러왔을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 침체를 탈출해야 한다면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지요. 외환위기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1998년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습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요.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1999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줬고 민영 청약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2000년에는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했고요. 2001년에는 전월세를 빌리는 서민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03년부터 부동산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던 겁니다. 예, 이걸 알면서도 그랬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자사고 폐지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4곳의 선행학습 정도가 이들 학교 모두를 지정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전임 교육감은 도대체 뭘 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을까? 당시 보니까 말이죠. 문용린 전 교육감이 진행한 1차 평가에서는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항목의 배점이 4점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걸 6점으로 올리고요. 다시 이제 상세하게 종합평가를 진행했는데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 부속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은 성명을 내서 짜맞추기식 재평가로 이루어진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는 위법하다.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반발했다고 하는데 전교조는 이번 자사고 평가 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채우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폐지 당위성뿐 아니라 지정 취소 사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8개 학교만 지정 취소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제 발표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 사건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국민일보 8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1일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사 57기 최모 대위 29살인데요. 이 최모 대위에 대해서 유가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외삼촌과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일보가요. 최모 대위의 정수리에 1cm 정도의 상처가 나 있었고 양쪽 귀 뒤로 피가 흘러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내 독신자 숙소에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당시 목을 매 숨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군이 실시한 현장 감식에서 5평 남짓한 방바닥에는 피를 닦은 흔적이 여럿 발견됐다고 합니다. 방 안쪽에 넘어져 있던 선풍기와 창문 블라인드, 떨어져 나간 옷장문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변기에는 피를 닦은 휴지와 핏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군은 최모대위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외아들인 최모대위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는 추석 선물용 홍삼 세트 2박스가 있었고요. 평소 대인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 이런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고 서울을 오가며 중국어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분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석연치 않은 여러 타살 흔적이 발견된 점, 유가족은 자살로 규정하려는 군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공기업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한 전 간부가 공채 합격 대가로 2,500만 원을 받고 예. 또 부하 직원한테는 승진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예, 동아일보 15면인데요. 한전의 현모 본부장은 한전 감사 인사부문 고위직과 함께 지역본부장으로 승진한 후배로부터 310만 원어치 술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처장으로 근무할 때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한 직원의 조카를 합격시켜주고 2,500만 원을 누나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해의 그 한전 신입 공채 경쟁률이 198대 1이었습니다. 예. 인사철 때마다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현모 씨는 2012년 12월 부하 직원인 박모 씨를 지역지사장으로 승진시킨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모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빚이라는 겁니다. 전보 인사를 원하는 직원들은 통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현모 씨 차명 계좌로 보냈다는 거죠. 과연 이 현모 씨만의 사례가 현모 씨만의 사례인지 이거 의지를 갖고 좀 더 파헤쳐 보면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견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예. 경찰 관계자는요. 한전 내부에서는 승진 900만 원, 전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등 이렇게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공정 가격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정 가격인지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죠, 사실은. 예, 공정 가격이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굴욕의 두 남자. 이 실형은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인용합니다.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항소해야죠. 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죠. 만약에 고의적이라 그러면 지각할 수 있죠. 고의적이라 그러면. 근데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재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두 곳에서 김광진 의원을 공격하는 허위 보도를 냈고 변 대표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가 김 의원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읽는 거 보니까 하여튼 고의성이 있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 상대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고의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방을 합니까? 글쎄요, 이런 정도 실수 가지고 징역형을 받는다면은 뭐 저도 사실 뭐 소송 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소에서 최소한의 고의성 부분,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거짓 기사 쓰지는 않았다, 우리 기자가. 그거는 입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화당이 실험 단식을 제안을 했고 김장훈 씨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동조 실험 단식을 역제안했습니다. 9월 4일 오후 2시에 무기한 무섭치 단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이고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장훈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세월호 유가족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 선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세월호 단식 실체규명 실험 단식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오늘 소금을 맞았습니다. 신동욱 총재는 실험 단식이 단식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은 물론 길거리에서 대통령의 제부가 소금을 맞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